요즘 혹시 오랜 친구나 자식들이 예전 같지 않게 나를 피한다는 느낌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전화를 걸어도 바빠서라는 말만 듣고 모임에 나가도 왠지 모르게 대화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 같은 기분 말입니다. 분명 나는 변한 게 없는데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만 달라진 것 같아 서운하고 속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사람은 줄어들고 관계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뿐인데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명절에도 자식들은 바쁘다며 일찍 일어서죠.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세월이나 상대방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과 말에 깊게 배어버린 고집스러운 기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밌는 건 말입니다. 똑같은 나이인데도 왠지 모르게 가까이 가고 싶고 품격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곁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죠. 반면 가진 게 많아도 왠지 모르게 추해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멀리하고 싶고 대화하기가 불편한 분들 말입니다. 그 차이는 돈이나 외모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을 대하는 태도,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글티나는 삶을 살 준비가 되신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닦아보세요. 인생의 후반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품격 있게 만들어줄 지혜를 가장 먼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 들어 추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입만 열면 과거를 들먹거리며 훈계하는 사람. 얼마 전 한 카페에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분이 젊은 후배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한 후배가 요즘 직장 생활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분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나 때는 말이야 였습니다. 나 때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6시에 퇴근했어. 주말도 없이 일했지.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하면 어떡해. 후배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다른 후배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말하자 또다시 그건 옛날에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젊은 후배들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대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결국 먼저 일어서야 한다며 하나둘 자리를 떴고 그분은 혼자 남아 쓸쓸히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아마 본인은 후배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줬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 그건 조언이 아니라 자랑이자 훈계로만 들렸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의 뇌를 MRI로 촬영했더니 쾌락 중추가 활성화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마약을 했을 때와 비슷한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뇌에 강력한 보상을 주기 때문에 본인은 즐겁고 행복한 거죠. 하지만 듣는 사람의 뇌는 정반대였습니다.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같은 대화인데 한 사람은 천국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지옥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과거 이야기만 하게 될까요? 현재의 나는 존재감이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의 영광, 성공 경험,
고생했던 기억들을 꺼내서 나도 한때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과거를 말하면 말할수록 지금의 나는 더 초라해 보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건 현재에 아무것도 없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의 4분의 3을 버린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까지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자랑하고 훈계하고 내 성공담을 늘어놓는 이유는 결국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품격은 인정을 구걸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를 줄이고 귀를 열 때 비로소 진정한 어른의 향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 때는 이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와도 꾹 참고 대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두 번째, 내면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얼굴에 심술이 박힌 사람. 지난주 동네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분이 혼자 식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주문을 받던 젊은 직원이 실수로 물컵을 흘렸습니다. 옷에 조금 튀었을 뿐인데 그분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라며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사과하고 닦아드렸지만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장 나와! 직원 교육을 이따위로 시켜? 내가 여기 몇 년을 다녔는데. 식당 안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분께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으로 식사를 서둘렀습니다. 정작 본인은 당당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도 요즘 세상 참 말세야 라며 중얼거리셨죠. 아마 자신은 정당한 항의를 한 것이고 잘못은 전적으로 직원에게 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본 건 무엇이었을까요?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좁은 그릇.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미성숙한 어른이었을 뿐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분노 조절 장애에 관한 장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노년층 1,500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일상에서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두엽,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뇌 부위의 노화가 또래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얼굴 변화였습니다.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사람들은 미간과 입꼬리 주변 근육이 영구적으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을 때도 인상이 험악해 보이는 거죠. 반대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같은 나이임에도 얼굴 근육이 부드럽고 주름도 온화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60세 이후의 얼굴은 인생의 성적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타고난 외모가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어떤 감정을 주로 품고 살았는지가 얼굴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늘 불만에 차 있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세상을 적대시하며 살았다면 그 모든 게 주름으로, 표정으로, 눈빛으로 남는 겁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화가 많아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무력감입니다. 예전처럼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사회적 영향력도 줄어들고 주변에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좌절감과 서러움이 화로 표출되는 겁니다. 화를 낸다는 건 나를 무시하지 마. 나도 아직 힘이 있어. 라고 외치는 비명과 같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면 낼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집니다. 가족들도 또 시작이네 하며 피곤해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습니다. 결국 더 외로워지고 더 화가 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정도로 화를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귀한 일이다. 화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화,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분노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화가 날 때 한 번만 숨을 고르세요. 심호흡 3번. 그게 전부입니다. 그 짧은 여유가 당신의 인상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얼굴 근육이 기억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당신의 얼굴에서 온화함이 피어날 겁니다. 3번째, 나이 들면 다 그래 라는 핑계로 스스로를 방치한 사람. 지난달 병원 대기실에서 마주친 광경입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 어르신이 앉아 계셨는데 첫눈에도 옷차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셔츠 기재는 때가 끼어 있었고 바지에는 음식물로 보이는 얼룩이 여러 군데 묻어 있었습니다. 손톱은 까맣게 때가 껴 있었고 머리카락도 며칠은 감지 않으신 듯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옆에 앉은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마 냄새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분 주변으로 미묘하게 빈 공간이 생겼죠. 간호사가 다가와 어르신, 검사 전에 손 좀 씻고 오시겠어요? 라고 부드럽게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나이 들면 다 이래.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였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같은 대기실에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깨끗하게 빗어넘긴 하얀 머리, 단정하게 다린 블라우스, 깔끔한 손톱이 오히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분께 자리를 양보하고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똑같이 나이 드신 분인데 대우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후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의 특정한 특징이 그 사람 전체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노인이 깨끗한 옷차림과 불결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깨끗한 차림의 노인에게는 지혜롭다, 신뢰할 만하다, 존경스럽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불결한 차림의 노인에게는 게으르다, 자기 관리를 못한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을 것 같다는 부정적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까지 낮게 평가되었죠. 옷 한 벌의 차이가 한 인간에 대한 전체 평가를 바꿔버린 겁니다. 왜 나이가 들면 청결을 놓게 될까요? 몸이 불편해서, 귀찮아서, 어차피 볼 사람도 없어서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입니다. 이제 나는 중요하지 않아. 누가 나를 보겠어? 이 나이에 꾸미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청결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귀팀은 화려한 명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깨끗한 손톱, 단정한 옷매무새, 상쾌한 향기에서 나옵니다. 비싼 옷을 입어도 때가 묻어 있으면 초라해 보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옷이라도 깨끗하게 다려 입으면 품격이 느껴집니다.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히 대해주겠습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단정함을 잃지 않아야 하며 그래야 위엄이 선다. 2900년 전 말씀인데도 지금 이 순간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입니다. 단정함은 위엄의 시작입니다. 나를 가꾸는 것은 허영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한 번 더 보세요. 옷에 얼룩은 없는지, 손톱은 깨끗한지, 머리는 반정한지 확인하는 습관. 그것이 품격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곧 당신의 귀티가 됩니다. 어디 가든 당당하고 존중받는 어른이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5분만 더 투자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하루를,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네 번째, 자식 인생에 감너라 배너라 간섭하는 부모. 이웃집 비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드네외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을 때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집들이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를 왜 여기에 뒀어? 저쪽으로 옮겨야 기운이 잘 돌지. TV는 너무 크다. 눈 나빠져. 애방 책상 위치가 영 아니네. 공부 안 하겠어. 라는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간이 좀 세네. 건강에 안 좋아. 이건 어디서 샀어? 다음부턴 내가 아는 곳에서 사. 애들 간식은 이런 거 먹이면 안 돼. 라며 하나하나 지적하셨습니다. 아들이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자 내가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소린데 왜 그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데. 라며 서운해하셨죠. 그날 이후로 아들 내외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일이 있어서라며 일찍 가버리고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잘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할머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아. 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한 말인데 배은망덕하다며 섭섭해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자식들은 숨이 막혀서 거리를 둔 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저항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잭 브램이 발견한 이론인데요. 사람은 자신의 자유가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반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강요로 느껴지는 순간 거부감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과도한 간섭을 받는 성인 자녀는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고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심한 경우 연락을 끊거나 물리적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제 어른인데 아직도 어린애 취급을 받는다는 좌절감이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왜 부모는 자식에게 간섭하게 될까요? 사랑 때문일까요? 물론 사랑도 있겠죠.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건 불안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고생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불안은 자식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식이 실패하면 내가 속상하니까, 자식이 고생하면 내가 마음 아프니까, 자식이 남들만 못하면 내가 창피하니까 간섭하는 겁니다. 결국 내 감정을 편하게 하려고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본질은 나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레바논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칼릴 지브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들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얼마나 깊은 통찰입니까?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 아니고 내 경험이 절대적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변했고 자식들은 자식들의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섭이 아니라 지켜봄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식이 헤매는 걸 보면 당장 달려가서 길을 알려주고 싶죠. 하지만 그 헤맴이 자식의 성장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곧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면 대신 선택해줘서도 안 됩니다. 지켜봐주는 인내심. 그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사랑이자 부모의 품격입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전화할 때 조언보다는 요즘 어때? 힘들진 않아? 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세요. 지적보다는 공감을, 가르침보다는 응원을 보내보세요. 그렇게 한 발짝 물러서는 용기가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당신을 진정으로 존경받는 부모로 만들어줄 겁니다. 다섯째, 매사에 인색하고
공짜만 바라는 노인. 동참회 모임에서 자주 목격되는 풍경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화장실에 가는 실시가 있습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했는데 매번 그러니 이제는 모두가 알아챘죠. 누군가 이번엔 시영이 몇이죠? 라고 말하면 아이고 나는 연금밖에 없어서 요즘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라며 슬쩍 피합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자기 손주 자랑은 열심히 합니다. 우리 손주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 손주 옷 사주느라 백화점 갔다 왔어. 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손주에게 쓸 돈은 있으면서 친구들과 나눌 밥값은 아까운 겁니다. 슈퍼마켓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식 코너가 있으면 어김없이 들러서 한두 개가 아니라 대여섯 개씩 먹습니다. 공짜인데 왜 안 먹어? 라는 표정으로 당당하게 챙기죠. 마트 직원이 구매 의사 있으신 분만 시식해 주세요 라고 말해도 나는 살지 안 살지 생각 중이야 라며 계속 먹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다음에 어디 가서 차라도 한잔 할까요? 라고 제안하면 좋지 좋아. 그런데 내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거긴 쿠폰 쓰면 공짜야 라며 공짜만 찾습니다. 처음엔 절약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자꾸 반복되면 사람들은 피곤해집니다. 저 사람이랑 있으면 항상 우리만 손해보는 기분이야 라는 말이 뒤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강조한 개념인데요. 인간관계는 주고받음으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나도 그에게 뭔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이게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속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주변에는 진심 어린 관계가 남지 않습니다. 오직 필요에 의한 관계, 어쩔 수 없는 관계만 남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 베푸면 절대 돌아오지 않아 라는 걸 학습하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결국 외로워지는 건 베풀지 않은 본인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인색해질까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 자식들한테 짐이 될 수도 있는데 라는 두려움이 지갑을 움켜쥐게 만듭니다. 합리적인 걱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인간관계까지 잃어버린다면 그건 더 큰 손해입니다.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통장에 몇 억이 있어도 곁에 진심으로 대화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게 진정한 가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부리는 인색함은 절약이 아니라 궁상이 됩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베푸려는 마음씨가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도 살지 않는 것이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인색함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주지 않으니 받지도 못하고 나누지 않으니 외로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베푼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친구들과 밥 먹을 때 한 번쯤 기분 좋게 계산하는 것, 모임에 갈 때 과일 한 봉지라도 사가는 것, 손주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작은 관심을 나누는 것, 그게 베푸기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씨가 중요한 겁니다. 한 번쯤 기분 좋게 지갑을 여는 여유, 그것이 당신을 귀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녁 자식에게 전화해서 밥이라도 사줄게, 나와 라고 말해보세요. 친구에게 내가 커피 살게 라고 먼저 제안해보세요. 그 작은 베푸기, 당신 주변에 사람을 모이게 하고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나이 들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독을 즐기며 내면의 뜰을 가꾸는 사람. 동네 미술관에서 자주 마주치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늘 혼자 오셔서 그림 앞에 한참을 서 계십니다. 누구와 함께 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롯이 혼자 그림을 감상하시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습니다. 자주 오시나 봐요. 그분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와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혼자만의 시간에 즐기죠. 눈빛이 맑고 깊었습니다. 외롭거나 쓸쓸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하고 충만해 보였습니다. 또 다른 분은 동네 도서관의 단골입니다. 80대 초반인데 매일 아침 도서관에 오셔서 책을 읽습니다. 친구들은 안 만나세요? 라고 여쭤보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죠. 그런데 매일 누군가와 함께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요.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생각을 정리하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참 소중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독을 즐길 줄 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혼자서도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들 줄 압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 개발한 이론인데요. 인간에게는 3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죠. 흥미로운 건 자율성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행복의 기본이라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혼자서도 즐거움을 찾을 줄 아는 노년층이 타인과 함께할 때 훨씬 더 건강하고 매력적인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내면이 충만하니까 타인과 함께할 때도 여유롭고 너그러운 겁니다. 반대로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은 어떨까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고 전화하고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왜 자꾸 연락해? 혼자는 못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결국 더 외로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귀티는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즐기는 힘에서 나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깊이가 곧 그 사람의 아우라가 됩니다. 미술관에 가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듣고 일기를 쓰는 그 시간들이 내면의 뜰을 가꿉니다. 그렇게 가꿔진 내면은 눈빛으로, 말투로, 분위기로 드러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왜냐하면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나 자신이 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꾸미지 않아도 되고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오롯이 내 감정과 생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고 단단하게 만들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가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뜨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보니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TV를 켜놓고 전화기만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고독과 친해지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천천히 산책하고 관심 있는 책을 읽고 일기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나만의 시간을 채워가다 보면 어느새 혼자 있는 게 편안해집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당신. 그 깊이에서 진정한 귀티가 우러나옵니다. 오늘 저녁 모든 걸 내려놓고 딱 1시간만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핸드폰도 꺼두고 아무도 찾지 말고 그냥 혼자 있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 여유가 당신을 가장 품격 있는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입은 닫고 지갑은 열며
말을 아끼는 지혜. 얼마 전 한 카페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봤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어르신 한 분이 30대쯤 되어 보이는 후배 2명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후배들이 요즘 직장 고민, 창업 고민을 털어놓는데 그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해? 그때 기분이 어땠어? 네가 생각하기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질문은 던지시지만 본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후배 한 명이 형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이랑 이야기하고 나니까 머릿속이 정리되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일어나셨습니다. 계산대로 가서 먼저 계산을 마치고 후배들에게는 오늘 수고했어. 다음에 또 보자. 라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나가셨습니다. 후배들은 놀라서 뒤따라 나가며 형님, 저희가 낼게요. 라고 했지만 이미 늦었죠. 밖에서 후배들이 거듭 감사 인사를 하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들어서 좋았어. 너희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많이 배웠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후배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그분을 배웅했고 돌아서는 그분의 뒷모습에는 형언할 수 없는 품격이 묻어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청의 힘, Power of Listening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대화 상대를 평가하게 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지능, 지혜, 인격적 매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경청하는 사람과 대화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았다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다는 느낌이 신뢰와 존경으로 이어진 거죠. 반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 대화한 사람들은 시간 낭비였다, 피곤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고민을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조언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큐티. 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타인의 말을 귀하게 여겨 상대방을 빛나게 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내 경험으로는 이라는 말을 참고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그 여유와 인내가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을 아끼는 만큼 베풀은 아끼지 않습니다. 밥값을 조용히 내고 후배들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고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손을 내밉니다. 말로 자랑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가장 뛰어난 웅변은 침묵 속에 있다. 2500년 전 말씀인데도 지금 이 순간에 딱 들어맞는 진리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떠들지 않습니다. 조용히 듣고 조용히 베풀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 고요함 속에 깊이가 있고 그 깊이 속에 진정한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가벼워 보이고 침묵할 줄 알면 무게감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말은 많아집니다.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해주고 싶은 조언도 많죠. 하지만 그걸 다 쏟아내는 순간 듣는 사람은 짓눌립니다. 진정한 어른은 할 말이 많지만 참을 줄 압니다. 상대가 원할 때만,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말합니다. 오늘 하루 내 말은 줄이고 상대의 말을 담아보세요. 자식이 전화하면 잔소리 대신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내 생각엔 말이야 대신 네가 제일 힘든 부분이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후배가 찾아오면 조언 대신 커피 한 잔 사주며 그냥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을 아끼고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겁니다. 저분과 있으면 편안하다. 저분은 나를 이해해준다.
맨 말을 듣게 될 겁니다. 당신은 이미 가장 멋진 어른입니다. 그 품격을 지켜가세요. 세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호기심.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올해 75세인데 스마트폰 활용 강좌를 수강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야 라고 생각했다가 손주들이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한다는 걸 알고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다른 수강생들보다 느리고 같은 걸 여러 번 물어보셔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또 까먹었네. 선생님,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밝게 웃으며 다시 배우셨죠. 그렇게 3개월을 배우고 나서는 손주들에게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고 영상통화도 하고 이모티콘까지 쓰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배우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재밌어요. 새로운 걸 알아가는 게 이렇게 신나는 줄 몰랐어요. 요즘은 유튜브도 보고 손주들이 올린 사진도 보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됐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배우고 있다는 게 뿌듯해요. 그 할머니의 눈빛은 청년보다 반짝였습니다.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다른 분들이 요즘 애들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갈 수가 없어. 라며 포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신경과학에서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죽기만 하고 새로 생기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믿음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세포 간 연결이 강화되고 심지어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특히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가 흥미롭습니다. 70대 이상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게 하고 다른 그룹은 평소처럼 생활하게 했습니다. 6개월 후 뇌를 촬영했더니 새로운 것을 배운 그룹의 뇌는 활성도가 높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되었으며 우울감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그룹은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우울감은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낮아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어가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왜 많은 노인들이 새로운 걸 배우길 두려워할까요? 이 나이에 무슨 어차피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창피해서 어떡해 같은 핑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실패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느리고 잘 못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은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배운다는 건 원래 서툴고 느린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처음엔 초보입니다. 그 서툰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 그게 바로 젊음입니다. 70세든 80세든 배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일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배움은 바로 할 일이자 희망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그림을 배우든 스마트폰을 배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배우는 자세입니다. 나도 아직 성장할 수 있다. 나도 변할 수 있다. 세상엔 아직 배울 게 많다는 마음가짐이 당신을 젊게 만듭니다. 늙었다는 핑계로 멈추는 순간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은 노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부제이며 귀티의 근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나이는 호기심이 사라진 순간부터 먹는 겁니다. 배우는 자세를 가진 당신은 늙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 관심 있었던 것, 뭐든 좋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문을 두드리거나 유튜브로 배우거나 책 한 권을 펼치세요. 처음엔 어렵고 힘들 겁니다. 잘 안 되고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눈빛이 살아나고 대화 소재가 풍부해지고 삶이 즐거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큐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늙어서 추해 보이는 행동 5가지와 큐티 많은 비결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추해 보이는 모습들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입만 열면 과거를 훈계하며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사람, 화를 다스리지 못해 얼굴에 심술이 박힌 사람, 청결을 잃고 나이값이라는 권위 뒤에 숨는 사람, 자식 인생에 감너라 배너라 간섭하는 부모, 그리고 매사에 인색하고 공짜만 바라는 노인. 이 5가지 모습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늙음의 함정입니다. 반대로 큐티 나는 사람들의 비결도 배웠습니다. 고독을 즐기며 내면의 뜰을 가꾸는 사람, 입은 닫고 지갑은 열며 말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호기심 가득한 사람. 이 3가지가 바로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결국 큐티라는 것은 값비싼 옷이나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침묵과 자신을 가꾸는 정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단정함에서, 떠들썩함이 아니라 고요함에서, 간섭이 아니라 지켜봄에서, 움켜쥘이 아니라 배품에서 진정한 품격이 우러나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저절로 품격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동안 쌓아온 습관과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평생 화를 참지 못하고 살았다면 얼굴에 심술이 박히고, 평생 베풀지 않고 살았다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고, 평생 배우기를 거부하며 살았다면 세상과 단절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비판보다는 경청을, 과거보다는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가 날 때 한 번만 숨을 고르고, 거울을 한 번 더 보며 단정함을 챙기고, 자식에게 조언 대신 공감을 보내고, 친구에게 밥값 한 번 기분 좋게 내고, 새로운 것 하나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쌓인 품격이 여러분의 노년을 가장 아름답게 빛내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멋지게 나이 드신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자식들이 찾아오고 싶어하고, 친구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어른이 되는 겁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려는 그 용기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품격 있는 노년의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